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비가 오는 날에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올여름 가장 긴 장마라고 했고 사람들은 다들 우산을 쥐고 바쁘게 걸어 다녔죠. 그날도 저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요. 병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심히 가요. 그 한마디뿐이었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를 피해 정류장 기둥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된 건 낡은 점퍼, 젖어버린 운동화, 비닐봉지 하나. 딱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섰죠.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침을 했습니다. 짧고 깊고 마치 숨을 끌어내는 것 같은 기침.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죠. 그때 그의 손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떨리고 있던 손. 그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손가락은 이상할 정도로 가지런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숙자치고는 너무 단정한 손. 버스가 오지 않아 시간은 남아 있었고 비는 점점 더 세졌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안을 확인하더니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흐릿한데 또렷했습니다. 피로가 가득한데 이상하게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이 그에게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던 걸까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정중했고 어딘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에게서 듣기 힘든 말투였죠. 병원에서 나오신 건가요? 그가 제 손에 들린 비닐을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그 비닐엔 아내의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입원 중입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위로 같기도 했고 경험에서 나온 말 같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비만 조금 피하면 됩니다. 그 말 뒤에 묻어있던 체념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고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버스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던 그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국 작은 카페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신발을 털었고 젖은 점퍼를 조심히 벗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전에 이런 공간에 자주 오던 사람이었나? 커피가 나왔고 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고 컵을 내려놓을 때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제가 그 말을 되뇌듯 중얼거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딱 한 글자. 더는 설명하지 않겠다는 듯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의사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눈동자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가 먼저 덧붙였습니다. 마치 그 질문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가방 대신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지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표지는 비에 젖어 거의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수첩을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저 빼곡한 글씨들. 약 이름, 복용 시간, 혈압 수치, 체온 기록. 의사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적어둔 겁니다. 본인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 거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인 그가 다른 노숙자들의 약과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말이니까요.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라도 적어두면 혹시 누군가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불평도 없고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서 주무세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하 통로에서요. 비가 안 오면요? 공원 벤치에서.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는 안 가세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 웃음 속에는 반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못 갑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가족은요? 제가 묻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 자체가 더 이어질 수 없다는 듯. 잠시 후 그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아내분이 입원해 있다고 하셨죠? 네.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의사처럼. 아니, 의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증상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끝내자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약은 아침 공복보다는 저녁이 나을 겁니다. 순간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주치의가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놀란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들어왔고 그는 점퍼를 챙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마치 더 머무르면 안 된다는 사람처럼. 이름이라도. 제가 말하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분, 오늘은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말 안 해도 알아듣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는 어제보다 약했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젖은 신문지를 깔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다시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분은 좀 어떠십니까? 그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하자 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은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더 솔직해집니다. 아픈 것도 미안한 것도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날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침대가 모자랐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한 어르신이 실려왔습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땐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가 더 급하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그는 그 말을 아주 낮게 했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그 사이에 어르신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다시 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어르신 얼굴이 계속 나왔습니다. 비만 오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름도 집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 어르신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적어도 혼자 두지는 않으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조용히 때렸습니다. 선생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내분은 혼자 두지 마세요. 아픈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다 느낍니다. 그날 비는 오래도록 내렸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숨이 가쁘다고 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오고 의사가 오고 사람들이 오갔지만 아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 안 해도 다 느낍니다. 아내는 제 손을 찾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젖은 운동화.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긴 왜?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호사분이 정류장에서 저를 봤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와봤습니다.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사람처럼. 선생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고 겁처럼 들렸습니다. 아내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차갑네요. 그 말은 의사의 말이었고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조심히 잡았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잡지 못하던 사람처럼. 괜찮습니다.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프다고 해도 됩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말없이 그는 간호사에게 몇 마디를 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믿는 눈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숨은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손을 놓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모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몸은 덜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지만 숨은 어제보다 고르고 손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도 복도에도 정류장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끝내고 사라진 사람처럼. 며칠 뒤 아내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말, 느린 말.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누구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만난 사람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사람, 말없이 누워 있는 사람, 눈을 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픈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느낍니다. 아내가 퇴원하던 날 정류장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날은 맑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이기 전에 끝까지 사람으로 남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잠들기 전에 제 손을 찾습니다. 말없이 손만 내밉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아줍니다. 그날의 장마는 지났지만 그 사람의 말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 당신께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먼저 손을 잡아주세요.